BTS. 그 집은 종로에서도 후미진 곳에 있었다. 친구가 나를 가자고 끌지만 않았더라면 지구의 종말이 2번이 왔어도 절대로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집이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친구의 아들이 운영하는 양주바라고 했다. 양주바의 주인은 갓난아이 때부터 자신의 손으로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키웠다고 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는 꽤 감정적으로 아이와 가까운 것처럼 얘기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가끔은 격하고 가끔은 새지만 그의 말이 그러려니 하는 정도로만 들리는 것도 사실이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간 스탠드바 풍의 그곳은 문을 여는 순간 분위기가 깼다. 짙은 회색으로 페인트 칠을 한 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닫이 문이었고 그 위에 BTS라는 아크릴로 된 간판이 나름 분위기는 있었다. 친구가 문을 열며 주인의 이름을 부르자 30 중반의 남자가 그를 반겼다. 아저씨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인사에 시간을 소비하며 나에게 자리를 권했다. 솔직히 그가 나를 소개하긴 했지만 BTS의 주인은 보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었다. 한눈에 그의 나이가 짐작이 갔지만 젊고 잘생겼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싫은 소리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부모의 등골을 빼는 정도의 젊은이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가게의 분위기는 실내 전체를 짙은 회색으로 칠을 한 7, 8평 정도의 보잘것없는 스탠드바였다. 남자는 자신이 실내 디자인을 했다고 말했다. 아마도 환한 조명이었다면 실내 풍경은 더없이 초라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지는 3년쯤 됐다고 했다. 친구와 그의 이야기는 거의 둘만의 아는 세계로 이어졌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어릴 적 이야기에 뭔가 새로운 의미는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얘기였지만 친구는 이야기를 이어갔고 남자는 애써 이야기를 받아줬다. 이야기가 지루해질 즈음 친구가 물었다. 뭐 마실래? 글쎄, 망설여졌다. 이 집에 오기 전에 양주 한 잔에 2만 원이라는 친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괜찮다고 했지만 본인이 한 잔 살 테니 딱 한 잔만 하자는 그의 말에 이끌려 생전 처음으로 양주바에 오긴 했지만 진열되어 있는 200 몇십 종의 양주 이름에서 생각나는 것을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20대 때 마시던 잭 다니엘로 하지 뭐. 그거 싸구려다. 친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자의 얼굴에 야비한 미소가 스쳤다. 순간 로얄 살루트 38년산 달라고 할 걸 그랬나? 하기야 없다고 할 게 뻔한데 그건 말해서 뭐하게. 그러든 말든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양주는 다 한 잔에 2만 원씩이야. 그렇지? 친구가 되묻자 남자가 말했다. 예, 아저씨. 친구가 주문한 위스키 2잔이 나왔다. 유리잔에 맞춤형의 사각형 얼음 한 덩어리가 더도 덜도 아니게 잔의 3분의 1을 채워 소주잔 반잔을 채워 넣을 정도의 양주를 부어 작은 초콜릿 몇 개와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위스키는 여느 술집에서 마시는 그런 정도였지만 두 사람의 조니 워커 몰루가 어떻고 블랙 라벨이 붙은 게 어떻고 하는 그 뻔한 장황한 얘기가 지루했다. 그들이
잠시 이야기를 멈췄을 때 물었다. 혹시 실례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 가게세는 얼마 정도입니까? 내 물음에 남자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여기는 싸요. 보증금 5천에 월 70입니다. 보증금은 그렇다 쳐도 월 70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위스키 한 잔에 2만 원. 경비 제하고 생활도 해야 할 텐데 만만치 않은 액수네. 걱정스러운 계산이었다. 하지만 되돌아온 남자의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월세는 하루 매상이면 충분해요. 친구의 말이 더 놀라웠다. 이것보다 큰 가게가 광화문에 또 있어? 근처에 호프집도 새로 냈지? 가게가 3군데나 돼. 웬만한 중소기업이야.